방통대 다닌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직장인들 많이 가는 대학, 온라인으로 가능한 대학, 쉽게 수업 들을 수 있는 대학? 누가 그래요? 제가 방통대를 다니면서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방통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장점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리쌤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방통대 현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요. 제가 직접 다니고 있어서 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부 거기를 왜 가? 하는 반응이 꽤 있더라고요. 방통대가요, 우리나라 최초 원격 국립대학이에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올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 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통대를 아직 잘 알아보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 방통대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방통대에 대한 장점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예요. 방통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 원격 대학이에요. 그래서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도 방통대학교에 신편입학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으신 건 제가 진짜 들었던 수업이에요. 출석률을 녹화 강의를 시청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때 사실 그 강의에 50% 이상만 들어도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꿀팁. 두 번째, 또 방통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진짜 저렴해요. 놀랍게도 그냥 어느 정도 저렴한 편이 아니라 정말 저렴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제가 재학 기간에 냈던 실제 등록금이에요. 심지어 소득분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본인이 국가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사실 돈이 나가는 건 교재비밖에 없어요. 방통대가 학생들의 개인의 목표, 만학의 꿈, 학력 개선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이루도록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이지 않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4년제, 지방이든 인서울이든 국립대든 학기당 몇백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국가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방통대 학비보다 비쌀 거예요.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거야말로 학업을 이어나가려는 분들에게 있는 높은 벽을 허물어주는 거 아닐까요? 이제 세 번째 장점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들어보고 백수일 때도 제가 방통대를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직장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거를 직장 다니면서 확 느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부 과목들은 출석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주 가는 출석 수업은 아니고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번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출석 수업도 모두 주말에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일 때는 한시적으로 줌을 통해서 출석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다시 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좀 전환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시험, 진짜 대박인 점은요. 보통 대학교는 제가 시험 일정을 저 이날 안 되는데요, 바꿔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 일정에 학생이 맞춰야 되죠. 그런데 방통대는요, 학사 일정에 보시면 기말 시험이 3주에 걸친 금토일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죠. 우선 주말을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것도 좋은데 이 학사 일정에 정해진 일자 안에서 어떤 날 몇 시에 시험을 볼 건지 제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약간 수강 신청하듯이 시작하면은 빨리 내가 원하는 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감이 빠르진 않아요, 그래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방통대가 원격이긴 해도 일반 대학과 다름없는 안에서 과제, 수업,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대학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진행이 되고 교수님들의 수업들도 정말 수준 높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쉬운 곳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방통대는 어떻게 입학을 해야 할까요? 사실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입학하실 수 있어요. 경쟁이나 성적 제한 같은 건 없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보면요, 진짜 정말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일부 사회복지학과나 유아교육과 같은 이제 자격증 과정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학과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예비번호 정도를 받긴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탈락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탈락하는 것도. 만약에 편입이라고 한다면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학 공부나? 방통대는 없어요. 그래서 학업을 이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려볼게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항목들이 그렇게 막 쉬운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런
4년 동안 학업을 이어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여유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입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학년 편입도 있고 3학년 편입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신다면 중간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저는 고등학교 졸업인데 편입 안 되지 않나요? 하신다면요, 편입 지원 자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때 많이 진행하시는 게 평생교육제도의 학점냉제, 이거 활용해서 학력이 아닌 일정 학점만 모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요. 2학년은 30학점 이상만 모으면 되고 3학년은 63학점 이상만 모으면 2학년, 3학년 편입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이라면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점은 이제 강의로만 취득해도 대학교보다 더 빠르고 쉽게 편입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학점은행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더 기간을 단축해서 편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1년 준비하고 3학년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방통대를 다녔었던 제 이야기와 조언 등등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편입에 대한 상담 문의는 이제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